안녕하세요. 화재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금성 화재전문 변호사 김동구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연소 피해자인데도 불이 시작된 창고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창고가 있었는데요. 두 개의 창고의 소유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화재는 의류보관 창고에서 시작해서 그 불이 옆에 있는 커피생두 창고로 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소 피해자인 커피생두 창고 측은 불이 난 창고에, 의류보관 창고에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피고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는 불이 난 의류보관 창고의 임차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대응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소 피해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의뢰인인 임차인이 승소했습니다. 연소 피해자가 불이 난 창고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연소 피해자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한테 패소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하주조사 결과를 보면 발화 지점은 의류보관 창고 내부, 그 중에서도 화장실 근처 레크 선반 주변으로 추정됐습니다. 발화 지점은 저희들 의뢰인인 의류보관 창고 내부라는 것이 경찰, 소방, 하주조사 결과로 특정이 됐습니다. 다만 창고 건물의 천장이 붕괴가 됐고 내부 물품이 거의 다 타버렸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중장비까지 투입돼서 건물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계, 가스 등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인 미상의 화재였습니다. 의류보관 창고 평면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류보관 창고 출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고 그 위쪽으로 전동 지게차 충전하는 곳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의류보관 레크 선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서 최초 발화 지점을 화장실 근처 레크 선반 주변으로 폭넓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화 지점을 아주 특정해서 좁게 한 게 아니고 발화 지점을 좁게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좀 넓게 화장실 앞에 있는 이렇게 레크 선반인데 레크 선반의 특정 지점을 특정한 게 아니고 폭넓게 레크 선반이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연소 피해자인 커피생두 창고 임차인은 원고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 시작된 의류보관 창고는 공작물인데 공작물이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서 화재 발생하고 원고의 창고로 확산되어 피해를 입혔다. 두 번째는 불이 잘 타는 의류를 보관했으면서도 화재 감지기나 자동 소화 장치, 즉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았다. 세 번째는 원래 농업용 창고였는데 불법으로 의류보관 창고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했다. 네 번째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임차인도 책임이 있고 건물주인 임대인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의류보관 창고 임차인이 의뢰인의 주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앞에서 비추는 CCTV가 있고 창고 뒤에서 비추는 CCTV 총 2개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아래쪽 창문에서는 불빛이 보이지 않고 위쪽 창문에서 먼저 불빛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화재는 새벽 3시에 발생했습니다. 즉 창고 내부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외부로 비쳤습니다. 만약 불이 창고 바닥 쪽에서 시작했다면 아래쪽 창문부터 불빛이 먼저 보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천장 쪽 레크 높이에서 불빛이 먼저 밖으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재는 바닥이 아니라 천장 또는 상부 구조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나옵니다. 천장 쪽에 전기 배선, 전등 같은 구조물은 임차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건물주가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건물주의 지배 관리 영역입니다. 설령 화재가 천장 전기 배선에 시작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 건물주의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원은 연소 피해자인 원고가 불이 난 창고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이 난 의류보관 창고에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공작물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연소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연소 피해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기는 소송은 없습니다. 물론 연소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할 것인지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누가 더 안타까운가가 아니라 무엇이 증명됐는가를 봅니다. 발화 원인,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 지배 관리 영역 이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연소 피해자라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 건물에서 난 물이 내 건물로 옮겨부터 피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게 증거와 구조로 판단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소 피해자의 원고는 우리보관 창고의 설치 보존상 하자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화재 소송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화재소송 전문 변호사 김동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